오늘 미래 세대와의 소통에 관련된 얘기에서 마지막 강연이 또 저한테 와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폐막 강연 전문 교수라고 가끔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정 영광입니다. 제가 어느새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고민해야 되는 현 세대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예전엔 저도 꿈나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1989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90년이었죠. 그 90년에 왜 각 대학마다 입학 30주년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990년생인데 1990년도에 입학 30주년 행사 또 플랜카드가 걸리더라고요, 학교에. 그러니까 60학번 선배들이 이제 오시는 거죠. 제가 그 전년도에도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날 아침에 일찍 갔습니다. 저는 그날 행사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도 그 선배님들이 이렇게 고기도 많이 주시고 막걸리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날 삼시세끼를 다 해결할 수 있어서 그날 가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그 앞에 알짱됐죠. 한 150분의 선배님이 오셨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행사하면은 홈커밍데이 하니까 이렇게 동기회장 이게 있잖아요. 네. 동기회장이라고 이제 어떤 분이 딱 이렇게 명찰을 달고 계신데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이명박이라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그 학교 신문에 나온 그날 오셨던 150분의 선배님들의 명단을 보니까 다 사장 아니면 부사장이에요. 출세 늦은 분이 대기업 전무. 그게 1990년에 만 50세 정도 되는 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은 흘러 2019년, 제가 89년도에 대학 들어갔으니까 2019년도에 저도 어느덧 홈커밍 데이가 돼서 갔죠. 아,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네. 참 애교심이 투철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좀 애교심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4,000명 조금 넘게 입학 동기들이 있었는데 1,200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명단을 봤어요. 900명의 부장이 왔어요. 이미 우리는 30년 동안 엄청 많이 넓은 세대와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MZ세대와의 소통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벌써 예전과는 훨씬 더 비할 수 없는 넓은 세대가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걸 지난 30년 동안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걸 고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지난 30년 동안 한 사회, 한 조직, 한 기업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해야 되는 세대가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 한국이 지난 한국전쟁 끝나고 지난 70년 동안 가장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슬로프, 즉 기울기가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늘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민을 하는 우리나라가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느끼죠. 자, 그럼 심리학자들이요, 도대체 세대 차이를 어떻게 볼까?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곳에 오기 전에도 또 오전에도 유튜브로 계속 보면서 어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지를 봤는데요. 심리학자인 제가 할 수 없는 말을 다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한 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사회, 우리 조직, 우리 시스템, 우리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는 다 얘기하지만 심리학자가 잘할 수 있는 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얘기하셔야 되는가 그거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1970년에 태어나서 올해 만 51세인 저 김경일은 어떻게 2000년 혹은 1990년대에 태어난 제 후배 세대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강연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또 그걸 연구하는 게 심리학자니까 제가 그걸 하면 제 소임을 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댄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요. 심리학자들의 심리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댄 길버트의 논문과 책을 그리고 강연을 들으면서 자기 연구 분야에서 영감을 얻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책 중에 헌정사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이 댄 길버트가 한 8년 전에 2013년에 사이언스에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해요. 그런데 저게 세대 차이라는 걸 한 번에 다 이유와 그 다음에 방향까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됩니다.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은 지난 1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한 겁니다.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연보라색 선은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은 얼마나 변할까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축이라는 게 있죠, 모든 그래프에는. 저 X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ge, 그러니까 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왼쪽은 18세부터 28세, 아마 전형적으로 지금의 MZ세대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더 기성세대죠. 자,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죠. 모든 세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냐면 지난 10년 엄청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은 그 30%밖에 안 되죠. 네. 자, 사실 이건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지난 10년이 엄청 변했다고 느껴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0년 동안 그만큼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분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반드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올해 2021년을 얼마나 예상 못했는가를 말하면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카카오에 계신 분과 회의를 하면서 라이언이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닌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EBS에 계신 분과 얘기하면서 펭수가 성공하면 이민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세상을 못 봤죠. 자,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세상을 못 봅니다. 자,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닌데 문제는 나이 들면서 기울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지난 10년도 안 변했지만 앞으로 10년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러니 모든 선배 세대가 세상은 안 변하니 후배 세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던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선배의 언어고, 후배는 세상이 많이 바뀔 거니까 하던 대로 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 한 장이면 웬만한 세대 차이는, 그리고 왜 세대가 갈등하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이유는 설명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 그래프상에서 자기 나이보다 왼쪽에 가 있고 자기 나이보다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항상 그래프는 평균의 착시를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70세인 분과 90세인 분이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 그 저녁 자리에 평균 나이는 80세죠. 근데 없는 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그래프는 편차를 보여주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자, 나이 들었는데도 좀 더 젊은 사람들의 지점에 가 있어서 무언가 세상은 많이 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변하는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과 호흡할 수 있는 실제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리고 반대로 젊은 분인데도 실제로 심지어는 MZ세대인데도 60대의 지점에 가 있는 놀라운 분들은 누굴까?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젊은데도 60대, 70대, 80대 지점에 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독특하게. 굉장히 놀랍게도 조금 전에 첫 번째 시도에서 큰 성공 거둔 분들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크게 성과를 낸 분들은 미래가 변하면 안 되겠죠. 왜? 세상이 많이 변하면 나의 첫 번째 성공의 유효기간도 쉽게 끝나버릴 테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역설적으로 초반부에 혹은 첫 번째 시도에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심지어 창조적인 큰 성공 거둔 사람들이 가장 미래는 안 변한다고 얘기해온 매우 독특한 역설 속에서 지난 50년 동안 그 소위 말하는 많은 난감한 장면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보시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저 간판 밑에, 예, 입간판 밑에 있는 사람은 바로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70년, 제가 태어나던 1970년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도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스티브 잡스를 다 합쳐놓은 어벤져스급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사람의 회사 디지털 이퀴먼트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였죠. 그리고 저 사람의 나이가 저때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케네스 올슨이 뭐라고 예측을 하느냐? 앞으로 절대로 PC 시장 같은 건 안 온다고 예측합니다. 컴퓨터 시장에서 첫 번째 대성공을 거둔 케네스 올슨의 이 컴퓨터들은 모든 대학, 모든 기업, 모든 연구소에 한 대씩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집 책상에 컴퓨터를 갖느냐, 차라리 발전소를 집에다 하나씩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비아냥되죠. 하지만 PC 시대는 케네스 올슨이 예측하지 않았던, 가장 적극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던 PC 시대는 10년도 안 돼서 오죠. 그래서 흔적도 없이 IBM에 의해서 사라지는 회사가 됩니다. 자, PC 시대가 오죠. PC 시대가 오면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분은 당연히 너무 젊게 보여서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1980년대 초반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1955년생이죠. 80년대 초반에 아직 20대였어요. 40대도 아니고. MS-DOS가 기억나실 겁니다. MS-DOS로 전 세계 PC 시장의 첫 번째 OS를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 이 빌 게이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컴퓨터의 램 메모리 사이즈는 640KB 넘길 일이 거의 없을 거다. 1메가가 안 되는 램을 예측하죠. 왜? 빌 게이츠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가 가장 축소돼 예측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건 연령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세대 간의 소통을 더욱더 많이 고민하고 있을까요? 지금이 바로 큰 성공들이 도처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큰 성공들이 대부분 바로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달고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누가 제일 잘 보일까요? 아직 성공을 못 거둔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미래가 많이 변한다고 얘기해 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기업이든 아니면 다양한 사회 조직에서 리더분들께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시라. 저도 아직 큰 성과 못 낸 그런 학생들, 저는 아직 성공하려면 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과 열심히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많이 보여준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정말 저 선배는, 혹은 저 리더는, 혹은 저 어른은 배울 것도 많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만드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의외로 비슷한 성품에, 비슷한 능력치에, 비슷한 온화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 소통하고 싶은 선배와 전혀 배우고 싶지 않은 선배들은 거기서 갈리더라는 겁니다. 대단히 성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성품에 큰 어떤 결함이 있지 않은데도 우리는 대화하면서 저 역시 20대, 30대 때 너무나도 답답함을 느꼈던 그런 온화한 선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까칠하면서도, 그리고 무언가 심지어는 저에게 약간 거친 말을 하는데도 대화를 하고 싶은 선배들이 있었죠. 자, 그런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를 심지어 자세히 들여다본 심리학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기술과 설명을 구분하라고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기술, 영어로 describe 하다고 하죠. explain, 설명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description은 심리학에서 기술하다, 묘사하다는 있는 그대로 그때의 정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학자들과, 역사학자도 아닌데 심리학자로서 뿌듯함을 느낄 때가 바로 뭐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기술체계 조선왕조실록을 그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죠.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연산군 나쁜 임금이라는 얘기 없더군요. 하지만 그때의 기록을 정확하고 그때의 정황을 그렇게 상세히 기록해 놓은, 그걸 보면 누구라도 연산군은 문제가 있는 임금이라는 걸 알게 되죠.
세종대왕 너무 멋져요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세하고 정확한 정황 기록을 보면 누구라도 세종대왕께서는 엄청난 성군이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그래서 태종 임금은 사냥을 나갔다가 활을 쏘려고 하다가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군주인데. 그래서 큰 대자로 누워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거 사관한테 적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날 밤에 바로 적힙니다. 적지 말라고 하셨음. 자, 이런 걸 기술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설명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주인공이 있죠. 재밌습니다. 벌써 결론은 상당히 나와 있고, 그리고 무언가 판타지 같은 것도 있으며 극화되고, 그래서 이해도 쉽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왜 삼국지를 읽을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삼국지는 나관중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삼국지 연의고, 이게 바로 각색이 많이 됐죠. 그래서 도원결의, 유비관우 장비가 만난 도원결의, 사실은 삼국지 정사에는 없는 얘기죠. 그 도원결의를 근데 딱 보는 순간 이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는 이루어지겠구나. 아하, 이분들이 앞으로 멋진 일 많이 하겠구나. 주인공이구나. 다 느끼죠. 설명입니다. 기술과 설명, 이렇게 다르죠. 마이클 토마셀러라고 하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에겐 아주 중요한 언어를 연구하는, 대화를 연구하는, 말을 연구하는 이 마이클 토마셀러의 기초에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배우고 싶은 선배, 소통하고 싶은 선배, 나 이 사람과는 앞으로 오랫동안 공존하고 싶다는 생각을 후배들로 하여금, 후배 세대들로 하여금 들게 만드는 선배들은 좋은 성품, 엄청난 능력, 밥을 많이 사주는 돈, 이런 거 없어도 언어에 분명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성공은 기술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는 설명합니다. 성공을 기술한다는 건 뭘까요? 선배님, 그때 그렇게 엄청난 성과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뜨더라는 거죠. 그때 운이 참 좋았어.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황을 자세히 들려주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황을 나도 듣게 되면 이제 비슷한 조건을 만나게 되면 나도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받아줬고 싶은 그런 선배의 말이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선배가, 그 선배 세대가 자기의 실패는 설명합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였냐면 말이지, 자기 역량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한테, 이런 선배 세대에게 소통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온화하고 품격 있고 그리고 인간성도 좋으며 능력 있는데도 진짜 대화하고 싶은 선배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걸 거꾸로 하면 되겠죠. 자기의 성공은 설명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그 유명한 라떼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재밌게도 자기의 실패는 기술하죠. 내가 실패한 일에는 항상 국제 정세가 나오며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무슨 요동치기 시작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됩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에게 꼰 라떼는 말이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에 더불어서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비겁함도 느끼죠. 우리의 언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어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래 세대와의 대화에서 내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마중물은 뭘까요? 올해 전 세계 인지 심리학자들을 포함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분야에 가장 중요한 한 명의 석학을 뽑아서 상을 주는 인지과학상, 이 어워드를 수상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토마셀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니들이 더 나은 세대다. 당신들이 더 좋은 세대다. 더 지혜로운 세대다. 이걸 말을 해야만, 이걸 인정을 해야만 내 성공은 기술하고 내 실패는 설명하기도 더 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했을 때 우리의 후배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대단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대화들은 그러면 제대로 되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순간에 제가 태어난 1970년에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만 명 정도 태어나죠. 4분의 1로 줄어든 한 명 한 명 잃을 수 없는, 한 명도 낙오시킬 수 없는 이 소중한 친구들이 우리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더 뛰어난, 우리보다 뛰어난 세대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하나의 제언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